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시고요. 또 공포와 불안 속에 있으십니다. 어,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어떤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런 와중에 영어 컨텐츠, 드라마들이 많이 선호되고 있고 또 출판가에서도 책들이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떤 책들이 지금 선호되고 있는지를 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인터넷 서점하고 또 온라인 외에도 이제 오프라인 서점, 예를 들면 예스24나 교보문고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책들이 뭐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라는 책, 또 바이러스의 감염증도 있고요. 바이러스 쇼크라는 책도 있습니다. 뭐 많게는 뭐 3배에서 적게는 뭐 2배, 어떤 경우에는 13배까지 판매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미국의 바이러스 학자죠. 메릴린 루싱크의 바이러스, 이 책은 101가지 바이러스를 컬러, 사진, 그림과 함께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바이러스 유전자가 작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바이러스가 자신을 복사하고 포장하고 이 숙주와 상호작용하면서 이 면역 체계에 대응하는 방법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또 한국 전염병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 대한감염학회가 쓴 책이거든요. 이 1945년 해방 이후부터 2015년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까지 70년간 한국 전염병의 역사를 정리한 책에서 눈길을 끕니다.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라든지 현대인과 바이러스 또 면역에 관하여 판데믹 바이러스의 위협과 같은 책들이 온라인 홈페이지나 또 오프라인 서점의 판매대에도 진열이 되어 있고요. 전염병의 세계사라는 책까지도 이제 다시 소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많이 나가는 책들 중에는 이 학습 만화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과 이제 감염, 그리고 바이러스와 면역, 이런 책들이 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학습 만화를 사주시는 이제 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 만화가 많이 나가는데 그 주제들이 대부분 이제 바이러스와 전염병에 관련된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어떤 국가적인 방역 체제에만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구적인 차원에서 지식과 정보를 좀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시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깊이 있는 책들을 많이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학습만을 읽지만 어른들은 석학들의 책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과학 칼럼니스트 칼 짐머가 쓴 바이러스, 또 세계적인 면역학자인 데니얼 데이비드 교수가 쓴 뷰티풀 큐어 등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총균세, 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 같은 경우 뭐 현대적인 고전으로까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서울대학교 도서관 대출도 부동의 10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요인으로 총균세, 총과 세도 있지만 병균이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하는 책이고 인류 역사를 이런 병균이 움직였고 변화시켰다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다시금 이제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 뭐 한 통계를 보니까 이 책을 구매하시는 분들의 남녀 비율을 보면 4대 6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가 남성, 6이 여성, 그리고 40대 여성이 가장 많이 산 것으로 이제 보여져서 그래서 여성들이 아무래도 이런 질병, 위생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요. 또 40대 여성들이 아직도 이제 가족을 많이 이제 책임을 위생적으로 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사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코로나19 사태와 두 가지 점에서 이제 겹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가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강력하게 전파가 되는데 어, 이제 치사율은 굉장히 낮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거든요. 물론 종합적으로 나중에 결론을 내려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그 이유가 바이러스가 이제 숙주를 죽이지 않아야 자기가 오래 생존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 이제 빨리 전파는 되지만 치사율까지 이르지는 않게 한다라는 그런 것을 거꾸로 이제 알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특히나 잠복기가 예상의 2배인 24일이라든지 무증상 감염 사례가 잇따른 것, 이런 것들도 이 코로나19가 바로 더 오래 생존하기 위해서 일종의 감염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보인다는 것이고요. 또 식문화 때문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계속 변종이 생긴다라는 것. 이것은 레드 다이아몬드가 이제 주로 동물과 인간이 같이 살고 또 인간이 동물을 이제 가축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이 발생한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동물들을 많이 또 가축화하기 뿐만 아니고 또 이제 섭취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퍼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중국에서 온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식문화였고요. 시장에서 발산됐다는 건데 또 다른 설이 바로 이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제 노출이 됐다는 건데 이미 그것을 1981년에 소설로 한 작품이 바로 어둠의 눈이라는 작품이고 소설가 린 쿤츠가 썼습니다. 이게 최근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를 통해서 다시금 이제 부각이 됐는데요. 이 우한의 실험실에서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 일환으로 우한 400이라는 바이러스를 배양하다가 실수로 퍼뜨리게 된다는 내용이 바로 소설의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무기로 이렇게 개발이 된다라는 거죠. 인간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인간 몸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이런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연구할 수 있는 4급 생물 안전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출이 됐다는 그런 내용을 이 소설이 다루고 있어요. 물론 중국 측은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서는 계속 중국에서 이렇게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있고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17년 네이처지의 한 논문 같은 경우도 이런 연구소에서 안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지적을 했거든요. 미국 공화당 소속의 상원 의원도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생화학적 프로그램에서 유출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학과 바이러스를 계속 이제 무한에서 연구한 역사 때문인데 다른 중국 관련 전문 작가인 영국의 폴 프렌치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의 그런 일본군 731 부대의 연구 내용들을 중국이 그대로 이어왔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관련 소설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고요. 우한 같은 경우도 중국 내륙에 있고 중심부에 있다 보니까 교통도 발달하고 또 강 옆에 있기 때문에 운송보다 편리한데 거꾸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잘못하면 가장 바이러스가 퍼지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일본 지지통신 같은 경우는 연구시설의 실험용 동물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개국 시장에 흘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중첩으로 우한을 혹은 이제 바이러스 연구소를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서구의 시선 그리고 그에 따른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으로 이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내용을 다룬 작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베르 까뮈의 패스트죠. 예, 패스트에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 이렇게 패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이 퍼졌을 때 사람들의 행동 방식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현실 회피를 하려고 하는 사람 유형. 두 번째는 실질 해결보다는 종교의 힘으로 상황을 초월하려고 하는 유형.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그 도시의 현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패스트와 맞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인물형은 바로 적극적으로 싸우는 사람이어야 되겠고요. 이 알베르 카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그 관점에서 봤었습니다. 또 정유정 작가의 28이라고 하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개 번식 사업을 하던 중년 남성이 개에게 온몸을 물린 뒤에 피를 흘리며 죽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바이러스가 퍼진다는 그러니까 인수 공통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오버랩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로빈 쿡의 가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이러스가 퍼지는 이유가 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러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
이 소설에서는 비양심적인 의사 집단들을 이제 상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더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시아 국가를 더 뒤덮은 바이러스가 마침내 미국에 상륙을 하게 되면서 그 안에 벙커에 대피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 인상 궁상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유형들의 이제 작품이 있고 또 사회학 서적부터 문화 인류학 그리고 과학적인 서적들도 있는데요. 봉준호 감독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을 과연 완전히 다 커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할 일이 분명히 있고요. 또 시민들 나름대로 정보를 통해서 이 위기를 타개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것이 IPTV의 영화라든지 또 이런 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증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책을 통해서든 아니면 공동 협력을 통해서든 국가적 방역을 통해서든 개인의 위생을 통해서든 반드시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책을 간단히 리뷰해 드렸습니다.